이 누나, 몸매 뒤지게 좋네. 군인할 몸매가 아닌데? 그냥 우리 형이 일하는 가게에서 일할래? 군인보다 많이 줄게. 도훈의 입에서 나온 이 말들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양주의 한적한 골목길에서 벌어진 작은 충돌이 전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으로 번져나갈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83세 할머니를 괴롭히는 일진들과 그들을 단숨에 제압한 여군, 휴대폰 카메라 속으로 들어간 10초의 영상이 대한민국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707특임단 소속 강하늘, 28살의 이 여성은 자신이 영웅이 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를 보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용기에 열광했고 권력은 그녀를 짓누르려 했습니다. 시의회 부의장의 아들, 학교 이사장의 자제,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던 어른들까지. 이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묻으려 했습니다. 과연 정의는 권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부패한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용히 시작된 정의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실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무엇을 하며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적한 훈련장에 새벽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훈련장 곳곳에서는 이미 활발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죠. 707특임단 소속 강하늘은 어젯밤 진행된 비무장지대 인질 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막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하늘의 나이는 28, 특임단 내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요원으로서는 최연소 기록을 갖고 있어 더욱 주목받는 존재였죠. 키 165cm의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하늘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일단 작전에 투입되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집중력과 판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밤 작전은 특히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벌어진 인질 상황은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죠. 무장한 침입자들이 민간인 3명을 인질로 잡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하늘은 팀장으로서 작전을 지휘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냉철한 판단력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동료들과의 완벽한 호흡으로 단 15분 만에 모든 인질을 안전하게 구출해냈습니다. 훈련장 한편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작전 결과 보고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장관은 하늘의 활약상을 듣고 나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질 3명을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모두 구출해낸 것은 정말 놀라운 성과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늘이 보여준 리더십과 순간 판단력에 대해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보고회 중 하늘은 담담한 표정으로 작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기복이 거의 없었고 마치 교과서를 읽는 것처럼 정확하고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서도 작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하늘의 이런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그녀의 프로페셔널함에 감탄했습니다. 사단장은 보고회가 끝난 후 하늘을 따로 불러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 군인인 사단장은 하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이 언젠가는 이 사단을 이끌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하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큰 기대를 표했습니다. 사단장의 눈에는 하늘을 향한 아버지 같은 애정과 자부심이 가득했죠. 하지만 하늘 본인은 그런 칭찬들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작전을 마칠 때마다 찾아오는 이상한 공허함 때문이었죠. 동료들과 함께 축하 술자리를 갖거나 휴식을 취하는 대신 하늘은 항상 다음 작전 준비에 몰두하곤 했습니다. 마치 멈추면 무언가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그녀를 계속 앞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식 자리에서도 하늘은 일찍 자리를 뜨고 싶어 했습니다. 동료들의 웃음소리와 건배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왠지 그 속에서 자신만 동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은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부대에서는 하늘에게 일주일간의 포상휴가를 주었습니다. 몇 달째 쉬지 않고 작전에 매달려온 그녀에게는 꼭 필요한 휴식이었죠. 처음에는 거절하려던 하늘도 사단장의 강권으로 결국 휴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단장은 하늘에게 제대로 쉬어야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며 반강제로 휴가계를 승인해버렸습니다. 하늘은 오랜만에 고향인 양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특별히 가까운 가족도 없었지만 어린 시절을 보낸 그 동네의 정겨운 분위기가 문득 그리워졌기 때문입니다. 군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하늘의 모습은 한결 부드러워 보였지만
여전히 그녀의 눈빛에는 특유의 날카로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오래된 골목길을 걸으며 하늘은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변한 것도 많고 그대로인 것도 많은 고향의 모습이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죠. 새로 생긴 건물들 사이로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작은 상점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골목 어귀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던 하늘의 시선이 한 지점에서 멈춰섰습니다. 하늘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허리가 많이 굽은 할머니 한 분이 무거워 보이는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있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의 뒷모습에서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죠. 하늘은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김복래라는 이름을 가진 83세의 연세 많은 분이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과 굽은 허리에서 긴 세월의 고단함이 묻어났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만은 젊은 시절의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복래 할머니는 손자 지호와 단둘이 살면서 생계를 위해 매일 이런 식으로 폐지와 고철을 모아 파는 일을 하고 있었죠. 하늘이 조용히 다가가려던 그 순간 골목 저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대로 보이는 아이들 5-6명이 웃고 떠들며 이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그들의 행동거지를 보니 평범한 학생들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교복은 입고 있었지만 옷차림이 제멋대로였고 걸음걸이에서부터 남다른 기세가 느껴졌거든요. 아이들 중 가장 앞서 걷고 있는 놈은 최도훈이라는 이름의 고등학교 2학년생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도 제법 있는 도훈은 이 동네에서는 꽤 유명한 일진으로 통하고 있었죠. 그의 뒤를 따르는 아이들 역시 모두 비슷한 부류였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동네 어른들을 괴롭히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특히 혼자 다니는 노인분들을 상대로 온갖 못된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도훈 일행이 복래 할머니 앞을 가로막더니 희죽거리며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인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거절하자 태도가 급격히 돌변했죠. 복래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사양한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아이들과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일진들은 할머니의 거절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해지며 할머니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하늘은 점점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철없는 장난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명백히 선을 넘고 있었거든요. 특히 도훈이 할머니를 향해 내뱉는 말들은 도저히 학생이 어른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도훈은 자신의 무리들과 함께 할머니를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그러면서 입에 담기도 더러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죠. 할머니가 계속 거절하자 이번에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혹시 손자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걱정하시는 할머니의 마음을 악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도훈 중 한 놈이 갑자기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호를 가리키며 빵 셔틀이니 꼬봉이니 하는 모욕적인 표현들을 쏟아내고 있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복래 할머니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당하고 있는 일들을 이제야 정확히 알게 된 것이었죠. 지호는 할머니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학교에서 겪는 괴롭힘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말았네요. 하늘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정의감도 정의감이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녀는 천천히 일진 무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하늘의 걸음걸이에서는 특유의 기세가 느껴졌습니다. 하늘의 접근을 눈치챈 도훈 일행은 처음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동네 누나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하늘이 점점 가까워오면서 뭔가 다른 분위기라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늘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움은 보통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죠. 하늘은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만하라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죠. 아직 학생들이니까 좋게 말해서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도훈과 그의 무리들은 하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훈은 하늘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자신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우스웠나 봅니다. 평소에 어른들도 자신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더욱 그럴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도훈의 아버지 최경태는 양주시 시의회 부의장이라는 상당한 지위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지역에서는
제법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 통하고 있었죠. 도훈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라왔기 때문에 웬만한 어른들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조차 도훈에게는 함부로 강하게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도훈이 하늘을 보며 점점 더 건방진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비웃기만 했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희롱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죠. 하늘의 외모를 품평하며 교사로 와달라는 둥, 정말 듣기 거북한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수년간 훈련받은 그녀에게는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하지만 도훈의 말들이 점점 더 선을 넘어가고 있었고 특히 복례 할머니를 향한 모독까지 섞여 나오자 참을성의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이런 상황이 더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젊은 여성이 자신 때문에 곤란한 일에 휘말리는 것이 미안했거든요. 할머니는 하늘에게 괜찮다며 그냥 가라는 손짓을 보냈지만 하늘은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의 그런 모습이 더욱 안타까웠죠. 도훈의 무리 중에는 정세웅이라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정세웅은 지호가 다니는 중학교 이사장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지위 때문에 학교에서는 거의 터치할 수 없는 존재였죠. 교사들도 정세웅에게는 함부로 뭐라고 하지 못했고 학교 폭력 문제가 생겨도 대부분 조용히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도훈과 정세웅을 비롯한 일진 무리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왔거든요. 어른들은 모두 자신들의 뒷배경을 무서워했고 학교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다시 한번 조용히 물러가라고 말했지만 도훈은 오히려 더욱 도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에게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려고 했죠. 손을 뻗어서 하늘의 어깨를 건드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찰나 하늘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수년간의 특수훈련으로 다져진 반사신경과 격투 기술이 본능적으로 발동된 것이었죠. 도훈이 손을 뻗기도 전에 하늘은 이미 그의 손목을 정확히 잡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자신보다 작은 최고의 여성이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손목을 잡힌 순간부터 엄청난 압박감이 느껴졌는데 마치 쇠로 된 집게에 물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늘은 차분한 표정으로 도훈의 손목을 잡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전달되고 있었죠. 도훈의 무리들도 갑자기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하고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도훈은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구겨진 것에 대한 분노가 더 컸거든요. 그는 하늘에게서 손목을 빼내려고 힘을 썼지만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조여오는 것 같았죠. 주변에 있던 다른 일진들도 도훈을 도우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야말로 그녀가 가장 자신 있는 영역이었거든요. 일대 다수의 상황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는 것이 특임단 요원의 기본 소양이었으니까요. 하늘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도훈의 손목을 꺾는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그의 어깨를 눌러 제압했죠. 불과 몇 초 만에 도훈은 땅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나머지 일진들이 덤벼들려는 순간 하늘은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한 동작으로 그들을 차례대로 제압해 나갔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하늘의 발차기에 휘청거리며 뒤로 밀려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정확한 관절기로 순식간에 움직임이 봉쇄되었습니다. 정세웅은 무서워서 아예 뒤로 물러서고 있었죠. 전체 과정이 10초도 걸리지 않았는데 일진 무리 전체가 완전히 무력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누군가의 휴대폰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동네 주민 중 한 명이 처음에는 단순한 싸움인 줄 알고 촬영을 시작했는데 하늘의 놀라운 격투 실력을 보고는 끝까지 영상을 찍게 된 것이었죠. 특히 하늘의 움직임이 너무나 전문적이고 완벽해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거든요. 복례 할머니는 상황이 순식간에 정리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이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쉽게 해결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늘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었지만 워낙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제압된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는 할머니나 다른 어른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앞으로는 학생답게 행동하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도훈과 그의 무리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촬영된 영상이 그날 밤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여성이 일진들을 제압하는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는데
하늘의 전문적인 격투 기술을 본 네티즌들이 군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늘의 움직임이 일반인의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본 군 관련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그러던 중 누군가가 하늘이 707특임단 소속이라는 정보를 확인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707 여군에게 개박살난 일진들이라는 새로운 제목으로 영상이 재업로드되면서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루 만에 수백만 회를 넘어섰고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죠. 사람들은 놀라움과 함께 통쾌함을 표현하는 댓글들을 쏟아냈습니다.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이 하늘을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교 폭력과 노인 괴롭힘에 지쳐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속 시원한 영상이었거든요. 특히 이런 일진들은 이렇게 혼나야 한다. 707 언니, 정말 멋있다 같은 댓글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복내 할머니의 손자 지호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이었죠. 지호는 학교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심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호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단순히 순간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인 학교 폭력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지호는 할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학교에서 당하는 일들을 숨겨왔지만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서 결국 병원에까지 입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병원으로 몰려와 지호를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했죠. 하지만 하늘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고 자신도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그동안 당해온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도훈과 정세용을 비롯한 일진들이 어떻게 자신을 괴롭혀왔는지, 할머니를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했는지, 선생님들은 왜 도와주지 않았는지 등등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지호가 빵 셔틀이니 꼬봉이니 하는 모욕적인 호칭으로 불리며 심부름을 강요당했고 거부하면 할머니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받았다는 증언은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달째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었죠. 지호의 인터뷰가 방송되면서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영상 하나가 거대한 사회적 이슈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지호의 인터뷰가 전국 방송을 타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반격도 시작되었습니다. 도훈의 아버지 최경태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양주시 시의회 부의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총동원해서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최경태는 우선 지역 경찰서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여군이라는 신분을 악용해서 민간인을 과도하게 제압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평소 지역 정치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경찰서장도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최경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언론 플레이까지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친분이 있는 몇몇 기자들을 통해 군인에 의한 과잉 진압 프레임을 만들어내려고 했죠. 아들이 단순한 장난을 치다가 전문 군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식으로 상황을 왜곡하려고 했습니다. 동시에 정세용의 아버지인 정병구 이사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연루된 이 사건이 커지면서 학교의 명예와 자신의 지위에 타격이 올 것을 우려했거든요. 정병구는 지역 교육청과의 연주를 이용해서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정병구가 가장 우려한 것은 학교 폭력 은폐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그 친구들이 저지른 일들을 학교에서 조용히 덮어왔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것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이사장 자리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도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장 교묘한 움직임을 보인 것은 박 교사였습니다. 겉으로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실제로는 일진들과 유착관계를 맺고 피해 학생들을 회유하는 일을 해왔거든요. 박 교사는 지호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들을 번복시키려고 했습니다. 박 교사는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서 지호와 복내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지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죠. 일이 더 커지면 할머니가 더 힘들어질 거라고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하늘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본 지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박 교사의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지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하늘은 부대로 복귀해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다만 부대에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대 내부의 분위기는 의외로 좋았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하늘을 자랑스러워했고 간부들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죠. 오히려 707특임단의 위상을 높여준 일이라며 격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차단장 역시 하늘을 불러서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차단장은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부대에서는 끝까지 하늘을 지원하겠다고 했죠. 민간인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한 것은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이것이야말로 707특임단의 자존심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경태의 고소와 언론 플레이가 계속되면서 일시적으로 여론이 혼란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군인의 과잉 대응, 운운하며 하늘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전히 하늘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최경태와 정병구의 뒷배경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최경태의 과거 음주운전 무마 사건, 각종 특혜 의혹, 정병구의 교육청 로비 의혹 등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권력을 이용해서 아들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모습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경태와 정병구는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오히려 자신들의 비리까지 드러나면서 더 큰 공경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박 교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 은폐했던 다른 학교 폭력 사건들까지 재조명받기 시작하면서 교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죠. 그동안 위선적으로 행동해온 것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수사기관들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최경태의 압력으로 인해 소극적이었던 경찰도 여론의 압박과 상급 기관의 지시로 제대로 된 수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국민들의 관심이 너무 뜨거웠고 언론의 감시도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연이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도훈과 정세웅을 중심으로 한 일진 무리들의 범죄 행위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고 조직적이었던 것이었죠. 지우에 대한 괴롭힘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고 다른 피해 학생들도 여러 명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복례 할머니에 대한 협박과 갈취가 몇 달째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은 지호를 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할머니를 이용했던 것이었죠. 할머니가 힘들게 모은 폐지 수익금을 빼앗기도 했고 거부하면 손자에게 더 심한 괴롭힘을 가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박 교사의 은폐 행위들도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수차례에 걸쳐 학교 폭력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피해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참으라고 회유했고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과는 따로 만나서 조용히 넘어가도록 합의를 봐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 교사가 일진들로부터 금품을 받아왔다는 정황까지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뇌물은 아니더라도 각종 명목으로 혜택을 받으며 그들의 비행을 묵인해온 것이었죠. 이는 단순한 직무 유기를 넘어서 적극적인 공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병구 이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의 학교 폭력을 은폐하기 위해 교육청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이 밝혀졌죠. 각종 교육 관련 사업에서 특혜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이해관계를 맞춰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최경태의 고소는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보호하려던 그의 시도가 더 큰 범죄들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된 것이었죠. 네티즌들은 최경태의 과거 비리들까지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고 시위에서도 그에 대한 감사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지호는 마지막 방송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끝까지 말하겠다고 울먹이며 선언했습니다. 이 장면은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호의 용기 있는 증언은 다른 피해 학생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한 것이었죠. 부모들도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진실 규명에 동참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늘의 행동이 군인으로서 적절했는지, 과잉 대응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죠. 하지만 조사 결과는 하늘에게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조사위원회는 하늘의 행동을 공공안전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 판단했습니다. 노인에 대한 괴롭힘과 협박을 목격한 상황에서 시민으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당연한 개입이었다는 것이었죠. 사용된 무력의 수준도 상황에 비해 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히려 국방부는 하늘의 행동을 모범 사례로 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인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좋은 예라며 다른 부대에서도 이런 정신을 본받을 것을 당부했죠. 이는 최경태의 고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결정이었습니다.
언론들도 점차 진실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최경태의 로비를 받고 편향적 보도를 했던 일부 언론들도 여론의 압박과 진실 규명 앞에서 태도를 바꿨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제대로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교 폭력 척결을 위한 시민단체들은 하늘을 초청해서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고, 여성단체들은 용기 있는 여성의 모범으로 치하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하늘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죠. 결국 최경태와 정병구, 박 교사의 반격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과거 비리와 은폐 행위들만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었죠. 권력을 이용해서 진실을 막으려던 시도가 역효과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정리되면서 하늘은 예상치 못한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하늘에게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죠. 시민보호 공로 훈장이라는 특별한 명칭까지 만들어가며 그녀의 행동을 치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용기를 넘어서 군인 정신의 모범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훈장 수여식에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많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하늘은 정중하게 훈장을 받으며 소감을 밝혔는데 자신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죠. 오히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소감을 마무리했습니다. 훈장 수여식 장면이 방송되면서 하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각종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출판사에서는 책 출간 제의까지 들어왔죠. 하지만 하늘은 대부분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보다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707특임단으로 응원 편지와 꽃다발이 배달되어 왔죠. 특히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부모들이 보낸 편지들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의 용기가 자신들에게도 희망을 주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부대 내부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하늘을 영웅으로 대하기 시작했고 후배들은 그녀를 롤모델로 삼겠다고 말했죠. 특히 여군들에게는 큰 자긍심을 안겨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성도 충분히 강하고 정의로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거든요. 사단장은 하늘을 다시 불러서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하늘의 리더십과 판단력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며 진짜로 첫 여성 사단장을 노려볼 때가 되었다고 말했죠. 사단장의 표정에는 하늘에 대한 깊은 신뢰와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하늘은 사단장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답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급이나 지위보다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군인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죠. 이런 하늘의 마음가짐이 사단장을 더욱 감동시켰습니다. 한편 최경태와 정병구, 박 교사는 완전히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최경태는 시의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고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었죠. 정병구 역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했고 교육계에서의 영향력도 완전히 잃었습니다. 박 교사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교직에서 파면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 폭력 은폐와 관련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될 상황이었죠. 그동안 쌓아온 교사로서의 명예와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도은과 정세용을 비롯한 일진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고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죠. 특히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 갈취 등의 혐의가 명확하게 입증되면서 소년원 송치까지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몰락은 지역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권력과 돈을 믿고 횡포를 부려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권력이 만능이 아니라는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지호의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몸의 상처는 회복되어 가고 있었고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었죠.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그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복내 할머니도 손자가 웃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국에서 지호에게 격려의 편지와 선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같은 또래의 학생들이 보낸 편지들이 특히 많았는데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내용들이었죠. 지호는 이런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점점 더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논의도 활발해졌습니다. 하늘의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정부에서도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죠. 특히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언론들도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았죠. 많은 기자들이 앞으로는 더욱 객관적이고
정의로운 보도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소동이 정리되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점차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 하늘도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부대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영웅 취급했지만 하늘 본인은 예전과 다름없이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하늘은 다시 한번 양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복내 할머니와 지호의 안부가 궁금해서였죠. 지난번과는 달리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은 여느 동네 주민과 다를 바 없었거든요. 복내 할머니는 여전히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가벼운 발걸음이었죠. 더 이상 누군가의 협박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고 손자도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지호는 퇴원한 후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이전 학교에서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환경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거든요. 새 학교에서 지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밝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있었죠. 하늘이 할머니에게 다가가자 복내 할머니는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텔레비전에서 여러 번 봤기 때문이었죠. 할머니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정말 깊은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은 할머니에게 괜찮으시냐고 물으며 이제 누구의 괴롭힘도 받지 않으실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지호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물어보았죠. 할머니는 손자가 새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며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전국에서 날아온 격려 편지와 성금 이야기를 해주었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것이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은 그런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뿌듯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리어카를 다시 끌려고 하자 하늘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말없이 리어카를 잡고 함께 걸어갔죠. 이번에는 아무도 그들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햇살 아래 두 사람은 조용히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하늘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영화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순히 할머니를 도와드리려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복내 할머니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야만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손자가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은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진들을 무서워해서 복내 할머니와 지호를 도와주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서 안부를 물어보고 있었죠. 지역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학교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지호가 다니던 이전 학교는 새로운 교장과 교사들이 부임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고 있었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었고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지역 정책에도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최경태 같은 부패한 정치인들이 사라지면서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새로 선출된 의원들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정말 필요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할머니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며 고마움을 표했고 하늘은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하늘이 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정의롭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하늘이 정말 고마웠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손자도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하늘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면서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 어떤 군인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더 명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었죠. 계급이나 명예보다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군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부대로 돌아온 하늘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그녀를 영웅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늘 본인은 그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평범한 군인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앞으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카메라가 점점 멀어지면서 하늘의 뒷모습이 작아져 갔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군복 뒷면에 707 마크가 석양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그 모습은 조용하지만 확고한 의지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의는 언제나 이렇게 조용히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복내 할머니의 리어카 바퀴 소리가 조용한 골목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그 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평온함이 담겨 있었죠. 강하늘이 걸어가는 뒷모습 위로 석양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군복에 새겨진 707 마크가 마지막 햇살에 반짝였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권력과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던 자들은 모두 무너졌고 침묵 속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호는 새로운 학교에서 밝은 미소를 되찾았고 복례 할머니는 더 이상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하늘은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최경태는 구치소에서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고 정병구는 모든 지위를 잃었으며 박 교사는 교단을 떠나야 했습니다. 도훈과 정세용은 소년원에서 진짜 교육을 받고 있죠. 정의는 때로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언제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해 주세요. 정의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강하늘 같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